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이에요. 내일도 또 모레도 쉴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이거는 법칙력. 자, 이 법칙력 그러면은 여율, 율력, 이 여자가 율을 만날 때 여기다가 법칙률을 만나게 되면 율력, 이 여자의 앞에 율이 붙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국악에서 음악이나 음성의 가락을 이르는 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 이건 대표적인 훈음이 이제 법칙력인데 또 뭐가 있냐면 등뼈. 근데 여기 자원 설명에서는 이 등뼈가 자원 설명에 어울려요. 등뼈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 이름도 있고, 또 하나는 성씨가 여신, 문 여자 이거 써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걸 설명을 이게 좀 그 자원 설명 해드리자면 뭐냐면 이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사람의 등뼈가 이어져 있는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뼈 마디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본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파생적으로 제가 이제 그 헷갈릴 수 있는 거를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여기서 집을 하고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집궁이에요. 여기서는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마을여자랑 똑같고, 여기는 지금 이게 중앙으로 나왔는데 또 하나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거는 벼슬관. 벼슬관 속에 이거 속에 있는 거는 언덕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마을. 요 다른 뜻은 이건 또 뭐가 있냐면 마을녀라는 뜻도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등뼈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주로 이 자원 설명에 맞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법칙녀는 대표 훈음이고, 그다음에 나라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마을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마을녀. 그래서 여기 궁 같은 경우에 궁궐은 사람 사는 마을에 이제 지어야 미복 차림으로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이 궁궐 가까이 있어야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저 산꼭대기에다가 만약에 궁궐을 지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려면 한참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공자 같은 경우는 요 마을녀가 또 법칙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보면은 이 법칙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등뼈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양을 본땄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올 때 요 밑에 있는 것처럼 헷갈리지 않게 이거를 중심에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그 사선으로 그으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쓰실 때 주의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그래서 이 벼슬관까지 그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화할민. 이 화할민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거 비슷하게 생긴 해일이 위로 올라가는, 이거는 하늘민. 이거 설명을 하늘민 그때 했었어요. 가을 하늘을 뜻하는 거다. 이제 이미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해일이 옆에 오느냐 위에 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화할민, 하나는 하늘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을 하늘 그러면 여기서 민천, 그래서 지금의 가을 하늘 우리가 뭐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창공이다, 벽공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뒤에다가 하늘 천자를 딱 쓰면은 민천, 그래서 가을 하늘이라는 뜻에서 속뜻은 뭐냐면 무사람을 이렇게 그 돌보아주는 어진 하늘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전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거는 동자다. 같은.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같은 한자다, 동자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할민도 되고 하늘민도 된다 이런 얘기고, 이것도 하늘민인데 가을 그 뜻을 나타내는 화할민, 여기서 아까 얘기한 하늘민, 가을 하늘, 그걸 뜻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다고 이게 설명이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자격
자격증 공부하실 때 그 책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늘민이고 이건 화알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전에서는 동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쓰임은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민, 그래서 가을을 하늘을 뜻하는 거고, 이건 화알민, 그래서 주로 이름자에 주로 쓰여요. 이 글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고 또 뜻도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만 동자다. 그러니까 동자로 그냥 기억하셔도 되고, 주로 이름자에는 이 화알민을 많이 쓴다는 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서 이거는 삼갈비. 삼가다, 근신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내가 조신하고 삼가고 근신하게 되면 남한테 이렇게 어떤 신뢰를 뭐 범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경망스럽게 행동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이게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또 언행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삼간다, 이런 표현으로도 대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글자가 삼갈비 그렇게 나오는데, 삼가다, 좀 전에 말씀하는 것 드린 것처럼 근신하다라는 뜻도 있고, 흐르다라는 뜻도 있고, 통하다, 뭐 필요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글자가 나오는 것 중에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징비록. 징비록이라는 거는 선조 때 유성룡이 지은 임진왜란 야사 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 전에 제가 이렇게 생긴 글자, 이거는 돌비, 비로봉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수가 이 음을 빌려준 역할도 하지만 부수가 왠지 밭전일 것 같지만은 그게 이 견줄비자가 부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견줄비자가 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느낌에 그냥 딱 보면은 한자를 봤을 때 내가 부수를 제대로 안 보게 되면 거의 100% 밭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착각하기 쉽잖아요. 왜? 내가 도와주는데 밭에서 도와주는 거지, 누구랑 내가 도와주는 거 이거를 갖다가 비교하고 뭐 이런,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일을 잘하고 저 사람은 일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언뜻 그냥 3초 딱 봤었을 때 아, 이거는 밭전이 부수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견줄비자가 부수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삼간다라는 건 여기에서 보면 이 반드시 필이 있잖아요. 늘 내 마음가짐, 몸조심, 또 입조심, 이런 거 행동거지를 근신하고 삼간다는 거는 늘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필자가 나온 거고, 이 반드시 필자가 나올 때는 한 가지 항상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게 있죠. 뭐냐면 필순. 우리가 보통 마음심에다가 이렇게 쭉 긋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점 하나 찍고,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돌리고 짝짝, 필순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필순이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면 한자가 안 이뻐요. 그렇지만은 계속 내가 써보면 원래대로, 그러니까 필순 맞는 쪽으로 그동안 내가 잘못 썼다고 치면, 필순이 엉망으로 이제 썼다면 이제 내가 제대로 알았으니까 처음 연습해 볼 때 해보면은 좀 어색하고 좀 낯설어요. 근데 몇 번 해보면 이게 더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만약에 필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는 제대로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배워야 되고, 필수 하나조차도 똑똑하게 이게 될 수 있으면은 누군가가 봤을 때 저거 맞네, 이렇게 돼야지 저 사람은 저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삼갈비라는 거는 반드시 그거를 내가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행동거지, 뭐 말, 언행,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징비록 같은 경우에도 유성룡이 지은 임진왜란 때 그 야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내 자신이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은간불원 그런 것처럼 어떤 타인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고, 만약에 저 상대방의 언행이 좀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그걸 거울 삼아서 난 저렇게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 듣기가 참 거북하다, 나는 저런 표현을 절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반드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 지금 그 상대방과 내가 비교를 해보는 거잖아요. 견뎌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삼아서 저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보지 못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나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바른 어떤 자세로 바른 말을 하고 또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나도 저렇게 저런 거 배울만 하다. 나의 롤모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또 그걸 보고 배워야 되겠죠. 비교. 서로가 비교하는 거죠. 그럴 때 견줄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는 않고 이거랑 이랑 위치가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는 도울비는 견줄비가 밑에 있고 그다음에 삼갈비는 위에 있어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제가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